안녕하세요. 올해 성인이 된 남자입니다. 저는 현재 양부모님의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양부님이 경기도 인근에서 숯불갈비 전문 가든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은 얼굴도 잘생겼고 성실해 보이십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어두운 표정을 지으시는 건지요? 웃음, 혹시 불편해하시는 건가요? 주말에 놀러 나갈 수 없고 가게에서 일을 해야 해서 조금 언짢아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사과드릴게요. 사과를 받으세요. 한 소리는 아니었어요. 직원인 줄 알고 그랬을 뿐이에요. 아들이면 시끄러운 건 당연한데 일 때문에 그렇겠죠. 가게에서 서빙할 때는 활짝 웃으라고 하고 싶었던 거죠. 아빠, 미안해요. 잘생긴 청년한테 괜히 화내지 마세요. 요즘 애들은 그런가 봐요. 어쨌든 주말에 어디 가지 못하고 부모님이 가게에서 일하게 하고 착한 청년이 잘 하고 있습니다. 제 얼굴 표정을 보고 가끔 표정이 어두운 쿠사리를 주는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네, 제 표정이 밝은 편은 아닙니다.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어두운 표정이라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고 제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학교 시절 고아원에 맡겨졌고 부모가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언제나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비록 우리 집의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부모님은 저를 무척이나 사랑해 주셨어요. 어린 시절, 나도 다른 사람보다 밝고 활기찬 아이였습니다. 성우야, 조금만 더 빠르게 뛰어서 패스를 해야 돼. 잘했어, 아빠야. 이번에는 꼭 골을 넣어야 해. 내가 신호하면 패스만 잘해. 아빠야, 골을 넣어줘. 슈트린이에요. 꿀인야. 아빠야, 우리 이겼어. 주말 아침마다 아빠와 함께 동네 축구교실에서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우리는 아마추어 축구팀과 시합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코치님의 지도를 받았어요. 아빠가 일하는 날에는 축구를 즐기러 가고 일요일 아침에는 함께 축구했습니다. 이런 소중한 시간을 함께 허락되지 않던 술 약속 때문에 놓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빠도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하는 취미를 가지면 대화도 더 생기고 더욱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아빠께서는 어릴 때도 항상 제 곁에 있었고 부성애가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잘 다녀와. 어쨌든 오빠야. 나는 자랑할 게 아들 하나밖에 없는 삶이야. 아빠는 나에 대한 애정이 특별해. 평소에 비가 오거나 학교로 데려가는 사람이 대부분 엄마보다 아빠였어. 현실적인 여성 이상을 추구하는 일반 회사원은 아닌 탓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일지도 모르겠어. 엄마와 아빠는 예전에 동네에서 작은 슈퍼를 운영했고 아빠는 학교 다닐 때 한쪽 팔을 다쳐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었어. 어지러운 일이 아닌 특별한 환경이었을 거야. 일상에서 정리를 도울 수 있기에 나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해. 그렇지만 내 담장은 어깨를 다칠 수 있는 거야. 아직도 내 양손이 자유롭기에 내가 하는 게 좋아. 이런 번거로운 것을 자꾸 옮기다 보면 어깨도 손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 말야. 하지만 내가 기운을 내기 싫은 일은 안 하려고 해. 미안한 일로 복잡해. 또한 고집이 있으면 이해할 필요가 있어. 오늘도 서로 노력한다는 걸 내부도 아세요. 어머니, 여기 계셨군요. 콩나물과 손두부 주세요. 콩나물 500g와 손두부 세모 주세요. 사장님께서는 정말 인격과 부부 없이 아주 젠틀해요. 우리 남편이 이 사장님과 비슷하게 생겼으면 더 멋진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요? 사모님도 정말 대단한 분이신데요. 그 대기업 회장님이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닌가 봐요. 연봉이 높은 것도 그렇고 요리하시는 부인은 그저 가정주부인데 자신이 먹지 않는 음식까지 해드리는 모습이 너무나 칭찬스럽습니다. 삼시세끼 하시는 밤에도 불고기용 돼지고기 좀 가져다 드릴까요? 네, 잠시만요. 제가 고기를 자를게요. 부모님께서는 슈퍼 정육점에서도 일을 하셨었는데 슈퍼와 정육 코너 두 분이 너무 친절하셔서 장사가 잘 되셨다고 합니다. 부모님, 어디 한번 데이트라도 가시고 오세요. 저는 이제 3시간 동안 슈퍼 알바를 할게요. 정말 괜찮을까요? 성우가 공부해야 하는데 알바를 하는 건 좀 그러지 않을까요?
숙제를 안 한 이유로 알바를 하는 핑계를 대지 말고 집에 가서 공부하세요. 엄마, 오늘은 숙제도 없고 공부할 것도 없어요. 둘은 영화를 좋아하시잖아요. 빨리 나가서 영화 한 편이라도 보고 오세요. 그래요, 여보. 중학생이 되면 성우는 찬스가 있을 텐데요. 쓴다. 얼른 나가자. 당신이랑 데이트한 지 오래돼서 나 외출하고 싶어. 아튼. 내가 아들 2명을 키운다니. 엄마, 아빠는 사이가 무척 좋으셨고 화목한 부모님 밑에서 전 하루하루 행복한 일상을 보내는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닥친 그 불행한 사고가 찾아오기 전까지는요. 성우야, 엄마가 카레라 만들어놨으니 저녁은 그거 챙겨 먹고 있어라. 대구 삼촌 큰 아들 경원, 이 형 알지? 그 형이 장가를 간다고 해서 다녀와야 해. 오늘 오후에 출발해서 대구서 하룻밤 자고 오전에 결혼식 보고 올 거니까 오늘 하루 혼자 잘 수 있겠지? 내가 나이가 몇인데 걱정 마세요. 친구들 불러서 게임할 생각 말고 라 먹고 숙제하고 일찍 자, 알았지? 참 걱정 마세요. 엄마와 아빠는 친척형의 결혼식을 위해 대구로 떠나셨습니다.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간 부모님을 배웅하고 방에 들어왔는데 현관 비번이 울리며 아빠가 다시 들어오셨죠. 정우야, 뭐 하니? 인터넷 좀 보고 숙제하고 했는데 뭐 두고 가셔? 아빠가 너한테 비자금 주고 가려고 다시 잠깐 왔지? 자, 여기 용돈이다. 이걸로 피자 시켜 먹고 세원이, 용식이 불러서 딱 2시간만 게임해. 엄마한테는 비밀로 할 테니까, 이야? 아빠 최고, 진짜. 세원이 내 불러서 게임해도 되는 거죠? 신난다. 당장 전화해야지. 대신에 딱 2시간만 해야 돼. 그건 약속 지켜라. 네, 알겠어요. 아빠, 고마워요. 그래, 아빠 다녀올게. 다들 건강히 지내고 자라. 사랑해요. 아빠, 조심히 다녀오세요. 현관문을 나서며 뒤돌아보고 있는 아빠. 그 모습이 마지막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나는 친구들과 함께 피자를 시켜 먹으며 게임을 즐기고 있었어요. 오늘 성우 컨디션이 안 좋아 보여? 우리가 성우를 대피해야 할 것 같아. 기다려, 용사들이 나간다. 야, 방어해야 해. 한참을 게임에 열중하다가 휴대폰이 울리더군요. 내가 전화 걸어봤더니 모르는 번호였어요. 성우야, 전화 왔어. 안 받아. 모르는 번호면 광고거나 스팸이야. 무시했죠. 그런데 문자가 왔어요. 응급실에서 긴급한 일이라고 전화를 받으라는 내용이었어요. 이상한 느낌에 바로 전화했더니 병원 응급실이에요. 천성우 학생 맞나요? 부모님이 사고를 당해 위중한 상황이세요. 지금 병원으로 와주세요. 너무 놀라고 무서웠어요. 제가 달려서 지금 바로 병원으로 가야 했습니다. 제 부모님의 이름은 천병일 씨와 김숙자 씨입니다.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실어 올린 분들, 빨리 와주세요. 지금 방금 2분을 중환자실로 데려가야 해요. 간호사가 어두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누워서 미동이 없었어요. 얼굴과 몸에 상처가 많았고 트럭 사고로 인해 심한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얼마 후 부모님은 사망하셨어요. 저는 절대 믿기지 않았어요. 최대한의 치료를 하려고 노력했지만 부모님은 제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날 나는 눈물을 흘려야 했어요. 거의 13년 동안 인생의 대부분을 울음 속에서 보낸 것 같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장례가 있었습니다. 조카의 결혼식장으로 향하던 중 부부가 한순간 멀어진 날의 의미를 언급했습니다. 이런 일도 있겠지, 라고 말했습니다. 저희에겐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직 중학생도 아닌 어린 아이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어제와 다른 살까지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아빠는 한쪽 팔이 불편하더라도 열심히 지켜주고 아들은 바보 같았습니다. 정말 가엾네요. 어느 날 갑작스럽게 남들의 연민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모님의 존재와 소중함을 몸소 느끼고 있는데
곁에는 더 이상 엄마와 아빠가 있지 않다는 사실이 마음을 아프게 만듭니다. 더 이상 울어 흐르지 않을 눈물로 건조한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형제야, 힘을 내고 뭔가라도 먹고 오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부모님을 잃어서 마음이 아프다는 건 알겠지만 유독 그렇게 우울해하지 않고 천국에서는 엄마와 아빠가 얼마나 슬퍼할지 상상해보라고. 이렇게 앉아있고 있으면 갈 곳이 막힐 테니 얼른 음식점으로 가서 한술 드리고 와. 빈손은 할아버지가 지키고 있을 테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생각해라. 큰 어머니는 돌아가셨으니 당신은 계속해서 살아야 하고 아직 어려워서 집안일도 정리하고 해야 할 것 같으니까. 성훈이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사는 것으로 합시다. 이해하셨죠? 이해했습니다. 큰아버지. 예전 양부모님 사후 후에 처음에 큰아버지 집에 들어가 사는 것이었지만 엄마 아빠를 갑자기 잃게 되어 큰아버지가 저를 돌봐주시겠다는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오래가지 못하고 어른들에 대한 분노와 실망으로 변해갔죠. 성훈아, 집을 처분할 거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수원에 놓아둔 가게를 매각해서 사는 건 어때요? 상가 매장보다는 제주도 쪽에 토지를 사서 펜션을 지어보는 건 어때요? 요즘은 월세나 연장보다 제주도에 그런 사업을 하면 더욱 수익이 풍부하니까 말이에요. 그럴까요? 그런데 우리가 제주도로 이사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니고 운영은 누가 하죠? 당신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제주도에 사시더니 요즘엔 회사를 그만두고 자유롭게 살면서 즐겁다고 하던데요. 연니한테 관라고 하면 되겠네요. 저 형이 결단력이 있고 재능이 있으니 그렇게만 되면 다른 사람들도 훨씬 행복해지겠죠. 아, 그런데 성우를 키우겠다고 데리고 왔는데 앞으로 성우의 경제적 지원은 어떻게 할 건가요? 당신이 성훈이 살던 집을 넘어가게 됐으니 성우를 키우는 비용은 그걸로 그게 좋은 거 아닐까요? 사람의 말씀을 한번 들어봐야겠어요. 요즘에는 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고야 말이죠. 더구나 성우는 이제 곧 중학생이 될 거고 고등학교 등록금도 막대할지야. 이렇게 하지 말아야죠. 현실을 감안해서 슈퍼라도 해요. 수양 비용으로 사랑을 키울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 아니에요. 당신은 그 돈을 가지고 자신만의 일을 하려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그럼 뭐 막막하지만 부모님께서 남겨주신 유산으로 성우 키울 수 없잖아요. 무조건적인 초청은 말 좀 조심하라고. 아참, 뭐 좀 들으면 어떨까요? 제 잘못된 말이 아니에요. 나를 돌봐주시는 이유는 단지 우리 부모님이 남은 유산을 소비하려는 한계를 알게 되었고 큰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환멸과 배신했어요. 부모님은 적게 사고 많이 아끼며 가정과 놀이도 이용하여 불가해 그러자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께서 집과 가정을 상담하고 처분하지 않고 그렇지 않아도 그런 건가요? 아무튼 너에게 말할게요. 슈퍼를 운영하면서 너의 학비와 일상비를 쓰는 게 나을 거야. 그래서 말이에요. 저는 그 자금으로 살게 독립하고 싶습니다. 아니란 말이에요. 너를 보듭니까? 그런데 지금 너에게 집을 정리한 돈이 없어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몇일 전까지만 해도 두 분이 그 돈으로 사업을 하고 상가 매장을 사려고 했다는 대화를 귀기가 분명하게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무례한 녀석을 보았나? 어디서 성의 없이 어른들이 하는 대화를 도청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누가 너희를 그렇게 키웠겠어? 어른들이란 마치 엿먹는 드라마야? 아이가 아닌 도둑 신분이 두 분인가요? 왜 우리 부모님이 유산을 마음대로 쓰시는 거죠? 그 돈에 두 분이 무슨 권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집과 슈퍼를 마련하신 데 대해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이런 결정을 하며 제게 상의한 글 없이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 돈을 모두 썼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것이 이득이 될 것을 알기에 학문적으로 투자를 한 것이라고 어머니가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 돈은 없는 겁니다. 이 투자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우리가 돈을 들고 사기를 치면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께서 모아두신 돈으로 혼자 사고 싶다는 거예요. 밥을 사 먹으면 되고, 청소는 제가 하면 되고, 빨래는 세탁기가 다 하는데, 왜 제가 혼자 살 수 없다는 거죠?
너 지금 혼자 살고 싶어도 너무 어려워서 안 돼. 그리고 내 부모님의 유산은 그분에게 현재 투사 중이라. 널 독립시킬 돈은 우리 수중에 없어요. 마음을 아픈 나의 어린 동생이 내가 지점에 이르게 저 주머니에 앉아있는 들어갈이 되지 못하고 지난 나의 부모와 함께 내 하얀 칼림이로 여기에 복 끌어들이는 엄마 아빠가 그토록 내게 무료한 현 시대를 부려놓았다. 엄지를 숨가져가 죽일 수다. 그런 그냥 머리 없이 개치말 없는 그 일에 들어가 설명하는 일어나도 형이 이해를 해봤을 것이다. 아무리 억울하던 손해나 참아야만 한다. 그대로 나에겐 어떠한 조치도 여건 나의 행위를 마땅한 게 아주 없다면 호녀는 나에게 다다를 경우 많이 큰 나도 그냥 살만 것 같아. 방만에 들어와 입 뺐지만 큰아버지 말씀은 들어야지. 독립은 너가 성인이 될 때 하는 것인데 어쩌겠어. 큰남매니 행복은 지금 너만 평생 알 만큼 가진 건 아니기에 방에 들어 사용하던 주가 되어 달래던 나를 보고 입을 모아 사촌 동생이 거기 있제 입을 열해서 미안해.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탐심으로 된다고 했으니 울지 마라. 형 엄마 아빠 저 이제 뭐 해야 해요. 우리 부모님을 대신하여 할게. 엄마 아빠 너무 미운하지 마. 형 용돈은 내가 성인 되어서 부모들이 최를 갚을게. 응. 10살 작은 사촌 동생이 그런 말을 하며 나에게 더욱 웃음 짓게 되었다. 마음을 아픈 나의 어린 동생이 내가 지점에 이르게 저 주머니에 앉아있는 들어갈이 되지 못하고 지난 나의 부모와 함께 내 하얀 칼림이로 여기에 복 끌어들이는 엄마 아빠가 그토록 내게 무료한 현 시대를 부려놓았다. 엄지를 숨가져가 죽일 수다. 그런 그냥 머리 없이 개치말 없는 그 일에 들어가 설명하는 일어나도 형이 이해를 해봤을 것이다. 아무리 억울하던 손해나 참아야만 한다. 그대로 나에겐 어떠한 조치도 여건 나의 행위를 마땅한 게 아주 없다면 호녀는 나에게 다다를 경우 많이 큰 나도 그냥 살만 것 같아. 수도 없더군요. 그러나 더 이상 큰아버지 집에 살 수 없다는 결론은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기댈 것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억울하고 화가 나서 다 때려 쓰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그럴 수 있는 힘도 여력도 제게는 없었습니다. 저는 며칠 고민하다가 큰아버지 댁을 저 스스로 나왔어요. 그리고 중학교 입학하고 얼마 안 되어 고아원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저 자식 못 보던 자식인데 줍해 있네. 부모님 갑자기 돌아가시고 큰아버지 댁에 있다가 고아원으로 쫓겨났다던데. 저 자식도 지지리도 복도 없는 불쌍한 자식이네. 뭐라고 누가 쫓겨났대? 내가 틀린 말한 것도 아닌데. 이마에 쌍심지를 키고 오바야. 너 고아원 입소하는 날 원장실 지나가다 내가 다 들었거든. 퍽퍽 퍼버버.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그런 말을 하는 고운 동기회원을 마구 때렸습니다. 다신 그런 허디 말리지 마. 내가 나에 관해 뭐 한다고. 난 그 집서 안 쫓겨났어. 내 발로 내 스스로 나온 거라고. 성우야, 너 그만두지 못해. 선생님, 전 잘못한 거 없어요. 이 자식이 갑자기 흥분해서 절 막 때린 게 아닙니다. 코피까지 나자는 선생님. 얀 진짜 먼저 안 때린 거예요. 둘리 말한 것도 아닌데. 성우, 너 당장 원장실로 선생님 따라와. 고개를 푹 숙이고 따라간다. 원장실에서 난 듣기 싫은 채찍을 듣다니 참지 못했다. 성우야, 너는 평범한 집에서 행복하게 자란 아이가 갑자기 고아원 생활을 하려는 게 적응하기 어려울 거라는 거야? 선생님들이 잘하는 일이야. 미안해 원장님. 하지만 난 큰아버지 집에서 쫓겨난 애들의 처지를 알아야겠다고 느끼거든. 그러나 남들이 하는 말에 일일이 반응하면 앞으로 어차피 힘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고. 고아원 출신이니 부모도 없고 벌레장 머리처럼 취급당하고 싶어 하는 거야? 아니요. 고아원 출신이라고 부모도 없고 벌럭 머리 없다는 소리 듣기 싫어요. 그래서 주먹질은 하지 않습니다. 억울하고 화가 나더라도 주먹 부딪힐 일은 없습니다. 했던 잘못에 대해 또 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어요. 믿을게요. 앞으로 고아원에서 싸움질은 안 할 거라고 약속해. 알았어요. 이해했습니다. 민감하고 신경질적인 성격으로 고아원 생활에 적응이 쉽지 않았다. 남의 아들로 잘만 키워져서 호사스럽지 않았는데 나만의 공간을 혼자 사용하던 것이다. 하지만 공간을 다른 아이들과 공유해야 하는 것만으로도 극심한 스트레스가 느껴졌다. 저 아이는 집에서도 팬티를 이불 속에서 갈아입더라고. 생긴 것도 기생 오래비 같지? 성우야, 중요한 곳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 이불 속에서 팬티 갈아입는 건 안 돼. 내가 지금 그리스인 이야기를 전하게 된 까닭은 이게 정말 어찌할 바도 몰라 당신을 때려버릴 것 같아 그냥 가. 때까지.
오늘 당연히 너를 방치하지 않을 것이며 한번 경험 좀 해보라고 말을 건넸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식성투쟁을 벌이기 시작했고 이러다 보니 맨날 주먹질하게 되었던 나. 근데 나도 모르게 짓궂은 말을 하거나 남의 잘못을 방치할 수 없는 내 성격은 그저 싸움을 벌였다. 그런 와중에 사춘기 시기와 부모님의 죽음, 거기에 큰아버지 내외 사이에 심한 배신 등이 모여 내면을 파괴해가는 것만 같았다. 그때 나는 화가 안 난 날이 있던 경험이 없었고 원이 옷같이 느껴졌고 크게 화가 났던 큰아버지를 생각만 해도 숨을 쉬기 어려웠다. 그리고 분분히 눈물 흘리고만 있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자연스레 문제아로 인정받는 느낌마저 받게 되어 있었고 이것은 나에게 낙인을 찍어주고 있었다. 어느 한순간 그런 사실이 초반에는 선 이시궁. 너 좀 혹시 이전간에 혼내는 내가 건의했는지 원장에게 부딪혀 있다 생각하고 원장실로 향했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내가 처음 보는 말쑥한 아저씨가 있었다. 말했어요. 이쪽은 경기도에서 갈비집을 운영하는 사장님 내외분들인데 너를 양자로 받기로 결정했다. 저희 부부는 이미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있지만 양아들로 채택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부부가 몰래 당신을 관찰하고 오래간만 성원해온 원생들 중 한 명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배경을 특히 좋아했어요. 당신은 사랑받으며 자란 평범한 아이로 어느 정도 나이는 있지만 우리 아들로서 적응하기 쉬울 것 같아요. 부모님은 부자는 아니지만 꽤 괜찮은 생계를 이어가고 있어서 운영할 부담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아들 한 명과 딸 한 명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외국에서 살고 있어요. 당신은 우리와 함께 성은어 같은 귀여운 아들을 기르고 싶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당신이 원한다면 학교 교육을 지원해주고 결혼할 때도 도울 것입니다. 우리와 오랫동안 지내주길 희망하지만 만약 삶의 여정이 달라져도 당신을 평범한 아이들처럼 지원할 것입니다. 사모인 씨의 정이 많은 분인 것 같아 부디 우리의 제안을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군요. 사람은 정말로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하면 무슨 말을 할지 모르죠. 나는 처음 뵌 초면에서 그런 말을 했을 때 성우가 얼마나 당혹스러워하고 불편해했을지 상상하게 되었어요. 아줌마가 농담한 것이었겠지만 며칠 동안 생각해보세요. 그들이 양자식으로 선택되었을 때 너무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양자식이 되고 싶다면 입양을 받아주세요. 그날 결정을 내릴 때 근거 없이 그런 판단이었기 때문에 비판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 내가 숨막히게 고통받는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성급한 판단 뒤에는 항상 후회가 따라온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성우야, 우리의 가족이 된 이상 너도 엄마와 아빠의 가게를 열심히 도와야 합니다. 우리 노라에서 주말에는 가장 필요한 것이 숯불구이입니다. 이것이 가장 급한 일이므로 이이와 함께 오더라도 양자식의 집에서 일하는 방법부터 배워야 했습니다. 그 집으로 처음 가서 나는 불갈비 집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으로 동원되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나는 시급을 받지 않은 노동자였습니다. 그런 명목으로 배워둬야 우리의 뒤를 이어 가든을 운영하게 되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우야, 우리가 식당에서 일하는 것을 가르치고 당신에게 업무를 맡기는 것이니 서운해하지 마세요. 잠깐만 대해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모 씨는 아들이 학원 다니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들은 학생이지만 학원에 다니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부모님의 의견에 따라 집일을 도와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많은 희생을 해서 아들을 위해 학원 등록비를 지불해주지만 아들은 학원 다닐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학원을 끊고 싶어 하는데 부모님은 학원 등록금을 내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칠 것 같습니다. 아들은 학원에서 공부를 하지 않아 성적이 낮고 학교 자체로 진학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생각하나 봐요. 현재의 상황을 바꾸려면 아들이 학원에 출석하여 성적을 높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부모님과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니 조심스럽게 대화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목, 자동차 디자이너 꿈에서의 장혜성우야. 정말 죄송해요. 나는 학업에서 늘 뛰어난 편은 아니었지만 공부를 싫어하지도 않았어요. 꿈이 확고했어요. 그 꿈은 자동차 디자이너였죠. 어렸을 때부터 자동차를 좋아하고 상상 속에서도 스케치북에 그리는 것을 즐겼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대학에 가야 했고 해외 유학도 해야 했기에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학교를 나서자마자 가난한 일에 부모님이 저를 도와야 했어요. 성우야,
오늘 갑자기 30명의 단체 손님이 예약되었어요. 숙제는 나중에 해. 나와서 바로 손님을 맞이하고 불 세팅을 해줘. 부모님은 이렇게 저를 부르며 매일 일에 동원시켰어요. 그리고 정우야, 이번 주말은 황금 연휴라 손님이 많을 텐데 사전 준비를 해둬. 혹시 불평이나 문제가 없는지 체크해줘. 이번 주말은 학원에서 보충 수업을 받아야 했는데 놓치면 매출에 큰 타격이 올 수 있을 텐데도 부모님은 이해해주지 않았어요. 나는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가난한 일에 좌절하고 부모님의 기대와 현실 사이에 갇혀서 자동차 디자이너가 되지 못했어요. 부모님을 위해 공부하는 건 힘들었지만 그보다 더 힘든 건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것이었어요. 주남이 위치로 승진한 중년 직원분들이셨나 봅니다. 소득이 좋은 곳이므로 먹는 음식도 좋겠죠. 그들에겐 당연히 곱창 대신 미슐랭 가이드에 올려두는 요리를 준비하는 걸 그렇게 신용했습니다. 당연히 저 같은 가난한 동지들에게는 그들의 식품을 소비하여 그분들을 빈정거리기나 원가 생각할 필요가 없었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다르게 돌아왔어요. 비자바서가드에 동원된 나로서는 더 이상 저희를 방치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날 한결같은 시간은 끝날 줄 알았던 점심시간을 이곳에서 동료들과 함께 요리를 즐깁니다. 당연히 이 부에다가 무더운 여름날에 현실을 조금 거다 여기 조건에 맞는 동료들도 힘들어하니까 그들의 작은 도움서에나 되었습니다. 결과적은 나 여기서 출세하게 되었다가 가스트 여러 그분들의 관심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양부모님의 가정으로 머무르는 것은 결국 기회를 얻고 도망치기 위해서라도 어쩌면 최선의 방법이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했습니다. 이번 주말은 학원에서 보충 수업을 받아야 했는데 놓치면 매출에 큰 타격이 올 수 있을 텐데도 부모님은 이해해주지 않았어요. 나는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가난한 일에 좌절하고 부모님의 기대와 현실 사이에 갇혀서 자동차 디자이너가 되지 못했어요. 부모님을 위해 공부하는 건 힘들었지만 그보다 더 힘든 건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회사에 일하러 찾아갔던 그들로부터 배우며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느꼈던 것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하네요. 한지가 그곳에 왔다는 게 매일 것 같아 수요하세요. 그 신사는 중년으로 보이는 회장 같은 분이었어요. 큰 리무진에서 나와서 수행기사의 인사를 받고 외출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분 뒤를 이어 임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따라 들어가더군요. 저는 가드할 때 마당 구석에서 숯불을 지피고 있었는데 회장과 임원들이 식사하던 중 맥주를 마시러 정원으로 나가셔서 제가 숯불을 굽고 있는 것을 구경했습니다. 뜨거운 날씨에 숯불을 굽는 일은 힘들 것 같았는데 회장님이 고생하시는 모습이 아쉽네요. 오늘은 정말 날씨가 더워서 숯불 굽는 일이 힘들겠죠. 젊어서 고생은 사나 안다는 말이 있죠. 그러더라도 왜 갑자기 제 이름을 물으시는 건가요? 성우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조남이었어요. 몇 년 전에 별세하셨는데. 어머, 저희 아버지의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조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회장님, 어떻게 아버지의 이름을 아시는 건가요? 천병자 일자겠습니다. 되십니다. 천병일님. 당신은 병일이 아들이 맞죠? 우리 아버지를 알고 계시나요? 혹시 아버지가 한쪽 팔이 불편하다는 걸 아셨나요? 왼발을 다치셨다 하던데 어떻게 다친 거죠? 아버지께서 예전에 한 팔이 불편하셨다는데 그런 상황에서 찾아보지 못했던 일이 이제 시작됐다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평일이 평일의 아들이 너라고요? 날 끌어안으시면서 울어대던 회장님은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이러시는 거죠? 우리 아버지와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하시나요? 회장님은 눈물을 닦으며 감정을 조절하시던데 과거 우리 아버지와의 인연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 들은 과거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일들로 가득 찼습니다. 선대 회장님으로 태어났다는 사실, 부친의 셋째 부인의 아들로 태어난 점, 이야기 속에서 나타나는 굴곡진 사연들은 정말 믿기 어렵지 않을 정도로 복잡합니다. 조상 회장님은 서울에서 전학을 왔을 때 어려움을 겪었었고 그때 우리 아버지와 친해지셨다고 하셨습니다. 같이 하교하다 불량배와 마주친 일을 회장님께서 언급하시곤 했습니다. 함께 가던 길에서 불량배가 우리 아버지를 놀린 일을 회장님이 떠올려 말씀하셨는데 그때 불량배가 우리 아버지에게 여기 아이야, 밥 좀 먹고 키 좀 자라봐. 왜 그토록 작아? 우리 오늘 좀 바빠서 처리해준다. 회장님은 라의 아들이 2명이었는데 어느 아들을 회사를 물려줄지 항상 고민하시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소년원을 가거나 하는 행동을 용납하기 어려워하셨습니다. 아마도 아들이 인생의 걸림돌을 만들게 되는 것을 바라지 않아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너 공부도 못하고 소년들과 다녀와도 괜찮은 일이 될지 모르니 조심해야 해. 평일이 어머니는 우리 아들을 대신해서 희생한 일에 대해 어떤 술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서러운 마음을 품고 계십니다. 멀쩡했던 우리 아들이 소년원으로 보내졌는데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지 막연한 것입니다. 마을에서 가장 큰 주택 한 채를 사주겠다고 하고 예금 통장도 주시며 서울에서 아파트를 한 채 사는데 필요한 돈을 준다고 합니다. 또 형제들에게 대학 학비도 부담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런 지원에 보답하는 것을 한 회장님께서 결정하셨는데 아빠 소년원에 갔다 오는 김에 회장님과의 관계도 정리해야 한다고 얘기하시더군요. 평일이는 아이들에게 어떤 지원을 받았다면 그만큼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단도직입적인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이와 계속 만나기 힘들고 호랑이 같은 성격을 가진 그 선대 회장님은 자신의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기 어려웠기 때문에 결국 아빠와 거의 절연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당시 소년원에서 목공 기술을 배우던 중 팔을 다친 뒤 장애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얼마 전 돌아가셨고 그 사실을 알게 된 평일이는 아빠가 나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생각에 너무 죄책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아빠가 소년원으로 가게 되고 팔을 다친 것까지도 보상해 드리겠다고 하실 정도로 아버지는 어떻게든 나에게 참을 수 없을 만큼의 고통 속에 살아오셨던 것 같습니다. 팔이 불편해지셨다는 건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혼자 남겨져 고생하는 걸 알았다면 좀 더 일찍 찾았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앞으로라도 내가 너의 후견인이 되어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해주려고 한다. 내 아버지에게 받은 은혜를 지금은 떠나고 세상에 없는 내 아버지 대신 너에게 갚을 길밖에 도리가 없는 것 같구나. 그 길로 회장님은 저를 자신의 양아들로 사무성우를 그간 만시 제대로 공부도 못하게 한 것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으로 일을 해결하고 싶거든 시끄러운 일 만들지 말고 성우를 제게 보내주시죠. 멀쩡한 남의 아들 데려가면서 뭐가 그리 당당하시다면 무일푼으로 매일 식당일 시킨 당신들 정말 먹어야 정신 차리겠어. 회장님의 쩌렁쩌렁한 호통의 회장님은 호위하는 수행원들의 아우라에 겁을 집어먹은 양아빠가 먼저 고개를 숙이더니 이 사람이 뭘 잘 몰라 하는 소리니 제 괜치 마십시오. 회장님, 성우는 회장님들에 따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다시 회장님의 정식 양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저의 인생은 제대로 반전을 맞기 시작했죠. 우선 제 꿈이 자동차 디자이너란 것을 안 회장님은 미국에 내가 아는 그 분야의 유명한 학교가 있단다. 지금부터 준비해서 유학. 준비하려는 회장의 양아들로서 저는 회장님이 사시는 아름다운 저택에서 살 수 있어 유학 준비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한때는 공부를 충분히 못했기에 학력이 많이 부진했지만 이러한 제 상황을 고려해 주신 회장님께서 과목별 고액 과외까지 제공해 주셨어요. 그로 인해 노력하며 준비한 결과 저는 자격 있는 미국의 자동차 디자인 학교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많은 고생 끝에 성우야, 너가 애써 밤낮 없이 노력하는 것을 보며 좋은 결과를 예상했지만 그 결과를 얻다니 멋지다. 그것은 단지 한 해 동안 공부를 열심히 했기에 가능한 일이지만 1년 만에 미국 유명 대학을 이루어낼 수 있다니 이건 정말 멋진 일이야. 이 모든 것은 회장님의 관심과 돌봄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회장님. 미국에서도 열심히 해야겠어. 병일이 학교 다니던 시절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하고 손재주가 뛰어났었는데 너도 그것을 물려받은 모양이야. 회장님이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하고 돌아올게요. 회장님의 지원 덕분에 꿈처럼 향한 미국 유학길에 올라설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숯불 굽는 가드를 하게 될까봐 걱정했고 패배감에 휩싸여 있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이 뒤바뀌어 버릴 정도로 막연한 상황이 되었어요. 미국에서 얻은 아름다운 집에서는 학습 환경이 아주 좋았고 그 덕분에 유학생활에서도 고생할 일 없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이 모든 지원에 보답하고자 치열하게 공부하고 매 학기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을 따라가고 있어요. 저는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성우야, 내가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받는 것은 좋지만 매번 학비가 면제되니 내가 너에게 해주는 게 하나 없는 것 같아 면이 안 서는구나. 내가 내 아버지 대신 너에게 은혜를 갚는 건데 웃음 말이다. 제가 장학금을 받을 때마다 전화를 걸어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회장님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은 흘러 전 무사히 자동차 디자인 학교를 졸업하고 귀국을 하게 되었어요. 국내의 여러 유명한 기업에서 면접 제의를 받았고 자동차 디자이너로서의 첫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첫 출근을 하기 전 엄마 아빠를 모신 추모원 다녀왔습니다. 엄마가 생전 좋아하시던 수국 꽃다발과 아빠가 좋아하시던 초콜릿을 사들고요. 엄마 아빠, 저 이제 꿈도 이루고 잘 살고 있어요. 모든 게 다 아빠가 살아생전 쌓아두신 선한 덕으로 제가 지금 이런 행운을 누리고 있네요. 착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말을 믿지 않던 시기가 있었는데 아가 살아오신 착한 인생의 결과로 전 좋지 않은 믿음 역시 버리게 되었어요.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그곳에서 부디 평안하세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H